별빛 인생 은빛 사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빛나는 하루 되시길 응원하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명절 아침이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알림이 하나도 뜨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남자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오전 9시 반 예전 같으면 이맘때쯤 연락이 쏟아지던 시간이었습니다. 설날 인사, 추석 안부, 생일 축하 그런 것들이 하나둘 사라진 지도 벌써 몇 년째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장 위에 놓인 머그컵을 꺼내며 문득 지난해 명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랬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그는 연락처 목록을 열어보았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자 오래된 이름들이 지나갔습니다. 대학 동기, 직장 동료, 동네 친구 모두 한때는 자주 만나던 사이였습니다. 전화번호는 남아 있었지만 마지막 통화 기록은 1년 전, 2년 전, 어떤 건 3년 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빈 집안에서는 유독 크게 울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인호, 올해 68이었습니다. 퇴직한 지 5년째, 아내와는 3년 전 사별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해외에, 딸은 지방에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인호 씨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른들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인호 씨는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팀원들과 자주 회식을 했고 주말에는 대학 동기들과 등산을 갔습니다. 명절 때면 연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느라 바빴고 문자를 확인하느라 손이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달라졌습니다. 회사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안부를 물었지만 공통의 화제거리가 사라지자 대화도 끊겼습니다. 대학 동기들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두 명씩 모임에서 빠지더니 어느새 모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인호 씨는 소파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 앨범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 야유회 사진, 동창회 사진, 가족여행 사진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시간들이 언젠가 그리워질 거라는 걸. 왜 멀어진 걸까? 그는 사진 속 얼굴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김 과장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이 선배 작년에 생일 축하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박형 몇 번이나 만나자고 했지만 번번이 바쁘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을 탓했습니다. 다들 너무 바쁜가 보다, 나한테는 관심이 없나 보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자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뭔가 실수했나? 내가 섭섭하게 한 일이 있나? 인호 씨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놀이터의 가족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어른들이 손뼉을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인호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언젠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은 혼자라는 것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인호 씨는 화들짝 놀라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스팸 문자였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인호 씨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어야 했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TV를 켰다가 껐습니다. 책을 펼쳤다가 덮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다이어리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것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약속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3월 12일 김 과장 저녁, 5월 8일 동창회, 9월 20일 등산 모임 빼곡했습니다. 매달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기록이 줄었습니다. 약속이 비었습니다. 빈칸이 늘어났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인호 씨는 다이어리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걸까? 그 말은 질문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느낌만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렸습니다. 놀이터는 비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인호 씨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나이 든다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이것이 혼자가 된다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인호 씨는 며칠째 잠을 설쳤습니다. 밤마다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나눴던 마지막 대화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월요일 오전, 그는 산책을 나섰습니다. 걷다 보면 기분이 나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원 벤치에 앉자 다시 생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으로, 더 아프게. 최 선배. 인호 씨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그 사람, 30년을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함께 술도 마시고 고민도 나누던 사이. 그런데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였을까요? 떠올려 보니 3년 전이었습니다. 최 선배가 전화를 했었습니다. 인호야, 오랜만이다. 다음 주에 시간 있어? 아, 형 미안해요. 그때 처가 제사가 있어서요. 그래. 그럼 다음에 꼭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인호 씨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미뤘습니다. 아니, 사실은 바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귀찮았습니다. 만나면 술 마시고 늦게까지 이야기하고 다음 날 피곤한 게 싫었습니다. 그 뒤로 최 선배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인호 씨도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인호 씨는 벤치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만날 수 있을 때 만나지 않은 게 지금은 너무 아쉬웠습니다. 공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책장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명함철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회사 시절 명함들이 빼곡했습니다. 김 과장, 이 대리, 박 부장. 모두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 김 과장을 떠올렸습니다.
팀에서 가장 먼저 퇴사한 사람이었습니다. 떠나던 날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과장님, 가끔 연락할게요. 그래요, 자주 만나요. 하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김 과장은 한 번, 두 번 연락했습니다. 식사 약속을 제안했습니다. 이노 씨는 매번 다음에라고 답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주말에 가족 약속이 있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어느 날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왜요? 아니면 불편하신 거라도 있으신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바빠서 그래요. 그 뒤로 김 과장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노 씨도 미안했지만 먼저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어색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명함철을 덮었습니다. 이노 씨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들 서운했겠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거리를 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이유로 거절했던 약속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오후가 되자 이노 씨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연락처를 열고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이 선배, 박형, 장 사장 한 명 한 명 이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 연결음이 끊겼습니다. 통화 연결 실패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이노예요.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다른 사람에게 전화했습니다. 장 사장이었습니다. 예전 거래처 사장이었습니다. 함께 골프도 치고 저녁도 자주 먹던 사이였습니다. 여보세요? 아, 사장님. 저 정인호입니다. 아, 이노 씨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반가워하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뭐 그럭저럭요 한번 만나서 식사라도 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글쎄요, 요즘 좀 바빠서요. 그럼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노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거리감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노 씨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소리만 들렸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식탁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답하지 않는 걸까? 왜 거리를 두는 걸까?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그랬듯이 사람들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밤이 깊어졌습니다. 이노 씨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먼저 문을 닫았구나. 그 생각이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서운함을 느끼기 전에 먼저 누군가를 서운하게 했다는 사실. 이해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노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후회만 가득했습니다. 그때 만났어야 했는데, 그때 전화했어야 했는데, 그때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는데, 수많은 그때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노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이노 씨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은 맑았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이번엔 다르게 해야 한다고. 한 주가 지났지만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보낸 문자는 15통, 전화는 7번. 돌아온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이노 씨는 핸드폰을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때마다 마음만 무거워졌으니까요.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동네 슈퍼에 들렀다가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이노야. 돌아보니 강동기였습니다. 대학 때 같은 과였던 사람. 졸업 후 거의 3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 강동기야, 이게 얼마만이야. 강동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노 씨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라도 한잔 할까? 시간 있어? 괜찮아. 당연하지, 가자.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동기가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게 지내. 이노 씨는 짧게 답했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동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나도 비슷해. 요즘 사람 만나는 게 부쩍 줄었어. 그래. 응,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 연락해도 답 없고 만나자고 해도 다들 바쁘고. 이노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동기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쓸쓸했습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나만 그런 줄 알았지. 둘은 잠시 마주보다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강동기가 말을 이었습니다. 있잖아. 나도 처음엔 서운했어. 왜 아무도 연락 안 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 많이 했지. 맞아, 나도 그랬어. 근데 며칠 전에 생각이 바뀌었어. 이노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강동기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어.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인데 걔도 최근에 연락이 뚝 끊겼거든. 나는 또 서운했지. 근데 우연히 만났어. 길에서. 그래서 얘기를 나눠봤더니 걔는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했대. 그것도 몇 달 전에. 그동안 재취업 준비하느라 정신 없었던 거야. 나한테 연락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지. 이노 씨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 우리가 멀어진 게 누구 잘못이 아니라는 거. 그냥 서로 사는 게 힘들었던 거지.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노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자기 인생 사느라 바빴던 거야. 나도, 너도, 친구들도. 그걸 이제 알았어. 강동기는 웃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노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길 건너편에 노부부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나란히 그 모습을 보며 이노 씨는 생각했습니다. 누구 잘못이 아니라는 거. 그동안 자신을 탓했습니다. 상대방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그랬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럼 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노 씨가 물었습니다. 강동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먼저 연락할 거야. 억지로는 아니고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들한테만. 그리고 서운함 같은 거 안 쌓을 거야.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바쁘면 바쁘다고 말하고. 쉽지 않을 텐데 어려워. 근데 안 하면 더 어렵더라고. 이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동기의 말이 마음 깊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이야기, 직장 생활 이야기, 가족 이야기 오랜만에 나누는 대화였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강동기가 말했습니다. 이노야, 가끔 연락하자.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래, 나도 연락할게. 이번엔 진짜로 둘은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노 씨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대화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서로 사는 게 힘들었던 거지.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문득 지난 몇 년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답하지 않았던 이유가, 멀어졌던 이유가 이제는 조금 이해됐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무겁기만 했던 침묵이 조금은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이노 씨는 서랍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며칠 동안 보지 않았던 화면을 켰습니다. 새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이름들을 천천히 내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한 이름 앞에서 최 선배였습니다. 이노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문자를 작성했습니다. 형, 이노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뵙고 싶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답이 올지 안 올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노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강동기를 만난 게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필요한 순간이었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오늘을 계기로 뭔가 달라질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노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여전히 외로웠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 말을 중얼거리며 이노 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최 선배로부터 온 답장이었습니다. 이노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노야, 반갑다. 나도 잘 지내고 있어. 다음 주 괜찮으면 점심 한번 하자.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3번, 4번. 믿기지 않았습니다. 답이 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왔습니다. 이노 씨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형. 좋습니다. 시간 맞춰서 연락 주세요. 전송하고 나서야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이노 씨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에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는지, 어떻게 대화하는지, 어떻게 거리를 좁히는지.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지나가는 이웃에게 고개를 숙여도 상대방은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벤치에 앉은 어르신께 인사를 건넸지만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산책했습니다. 조금씩 얼굴이 익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어떤 어르신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오시네요. 네, 산책하는 게 좋아서요. 나도 매일 나와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저도 그래요. 짧은 대화였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인호 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관계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구나. 매일 조금씩, 천천히. 며칠 후, 최 선배와 만났습니다. 동네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인호야, 오랜만이다. 형,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뭐, 그럭저럭. 넌? 저도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으며 이야기가 풀렸습니다. 옛날 이야기, 요즘 이야기, 가족 이야기. 밥을 다 먹고 차를 마실 때였습니다. 인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정말 미안했어요. 최 선배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바빴으니까. 그래도 제가 먼저 연락했어야 했는데. 인호야. 최 선배가 인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바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나고. 중요한 건 다시 연락했다는 거지. 그 말에 인호 씨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형. 뭐가? 우리 앞으로 자주 보자. 나이 들수록 사람이 더 필요하더라고. 네, 자주 만나요. 헤어지며 최 선배가 말했습니다. 다음엔 내가 연락할게. 아니에요. 제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그럼 둘 다 하자. 누가 먼저든 상관없잖아. 인호 씨는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먼저든 상관없었습니다. 그 뒤로 인호 씨는 꾸준히 연락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명씩 짧은 문자라도 보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날씨가 좋네요. 건강하시죠? 답이 오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답을 바라고 보내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안부가 궁금해서 그 사람이 생각나서 보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김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과장님, 김 과장입니다. 아, 김 과장. 오랜만이네요. 네. 그동안 문자 잘 받았습니다. 바빠서 답은 못 드렸는데. 괜찮아요. 그냥 안부 물어본 거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뵙고 싶습니다. 인호 씨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좋죠. 언제가 좋아요? 이번 주 금요일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인호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성과였지만 큰 의미였습니다. 공원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매일 마주치던 어르신이 먼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도 산책하러 오셨어요? 네. 매일 나오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래요. 혼자 있으면 우울한데 이렇게 나오면 사람도 보고 좋아요. 맞아요. 어르신이 벤치로 손짓했습니다. 잠깐 앉았다 가시죠. 그럴까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산책하는 사람들, 강아지를 데리고 온 주인. 요즘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죠? 어르신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그래요. 다들 바쁘고 건강도 안 좋고, 그래도 이렇게라도 나와야죠. 맞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나오세요. 저도 나올게요. 그럼 외롭지 않잖아요. 이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의 말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노 씨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배운 것들을 적었습니다. 먼저 연락하기, 답을 기대하지 않기, 짧게라도 자주 안부 묻기, 서운함을 말로 표현하기,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기. 간단한 문장들이었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노 씨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동기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이노야, 이번 주말에 등산 어째? 옛날 동기들 몇 명 모아볼게. 이노 씨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갈게.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천천히 하나씩 다시 쌓아가면 된다고. 밤은 깊어갔지만 이노 씨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반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이노 씨의 하루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 8시, 이노 씨는 운동화 끈을 묶었습니다. 공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벤치에는 어김없이 박 어르신이 앉아 계셨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네. 약속이잖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침묵도 관계였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 선배였습니다. 이노야, 다음 주 목요일 괜찮아? 네, 형. 뭐 하실 건데요? 동창 몇 명 모여서 저녁 먹기로 했어. 너도 와.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노 씨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빈칸이 적었습니다. 작은 약속들이 하나둘 채워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빼곡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시작한 일기장이었습니다. 매일 쓰지는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3~4번 정도. 그날 만난 사람, 나눈 이야기, 느낀 점을 간단히 적었습니다. 노트를 펼쳐 최근 기록을 읽어보았습니다. 김 과장과 점심, 회사 이야기, 가족 이야기.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지만 서먹하지도 않았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다. 공원에서 박 어르신과 1시간 앉아 있었다. 말은 별로 안 했는데 외롭지 않았다.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강동기가 등산 모임을 만들었다. 월 1회. 나도 참여하기로 했다. 오랜만에 산에 가니 숨이 찼지만 기분이 좋았다. 이노 씨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명절이 두려웠습니다. 연락 없는 핸드폰이 무거웠습니다. 빈집이 쓸쓸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여전히 혼자 살았습니다. 명절에도 자식들은 바빴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이노 씨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 꺼내봤던 그 앨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회사 야유회 사진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젊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이노 씨는 사진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사람들이 언젠가 멀어진다는 걸.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대학 동창회 사진. 최 선배도 있었습니다. 강 동기도 있었습니다. 3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이노 씨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사진 속 사람들의 수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게 중요했습니다. 앨범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찻잔을 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문득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3년 전 떠난 아내. 만약 아내가 지금 여기 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이제야 사람 사귀는 법을 배웠네요.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웃었겠지요. 이노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김 과장이었습니다. 과장님, 다음 주 수요일 시간 되세요? 네, 괜찮아요. 새로 생긴 국밥집 가볼까 해서요. 좋죠. 그럼 연락드릴게요. 네,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이노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약속이었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이노 씨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 후반부의 관계는 다르구나.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회식도 잦았고 모임도 많았습니다. 그게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편안함이었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사람. 자주 만나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은 사람. 짧은 안부만으로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 충분했습니다. 이노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최 선배, 강 동기, 김 과장, 박 어르신.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감사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노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공원으로 가는 길 문득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걸어온 길이 보였습니다. 멀리 저 끝까지. 이노 씨는 다시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박 어르신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노 씨도 손을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은 오래 앉아 있어야죠.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이노 씨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결국 이런 순간들의 연속이라고. 특별하지 않지만 소중한 시간들.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들. 이노 씨, 행복해 보이세요. 박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처음 봤을 때랑 많이 달라지셨어요. 이노 씨는 웃었습니다. 저도 느껴요.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아요. 좋은 일이죠. 네, 좋은 일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노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잃어가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거라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거라고. 그리고 그 몇 명만 있어도 인생은 참 따뜻하다는 것을. 이노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이 따뜻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별빛 인생 은빛 사연 시청자 여러분,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빛나는 하루 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